뉴스탑10이 꼽은 8입니다. 김진욱 후보자 앉혀놓고 공수처 1호 수사 누구냐? 오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된 질문은 윤석열 총장이었는데요. 야당 의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오늘 김진욱 후보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심지어 검찰의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까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100% 동의는 못하고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사실관계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만약에 공수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추 장관 혹은 뭐 정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100% 동의를 못한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뭐 공감을 하는데 동의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 뜻이란 게 다 또 속내를 또 알아봐야 이 말 뜻을 알 수 있다는 게 참 저희 국어 실력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김진욱 후보자가 오늘 이제 그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어떤 면에서 이제 정권으로부터 많은 이제 그 탄압을 받는 이유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제 수사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본인이 그걸 뭐 다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처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공수처라는 게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연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 김진욱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것인데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게 지켜보면서 이분이 이제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 공수처라는 게 사실은 수사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검사 출신들을 이번에 반 정도밖에 못 얻었는데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규모도 작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법조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법조 출입해 보면 수사는 또 수사 나름대로의 또 그렇죠.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수처가 이 아주 고위 권력자의 비리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사거든요, 사실은.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주제로 만나본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있는 김진욱 후보자 앉혀놓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맞붙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아마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사과를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법사위원 둘, 법사위원장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오고 왔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그 화면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반발하는 거는 왜곡됐다는 건 본인이 윤 총장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수사대상 1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인터뷰 내용이 전후를 다 봐야 되는데요. 예. 인터뷰 내용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진행하시는 분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그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윤 총장 장모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아마도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대표 말은 뭐 윤 총장을 찍어서 얘기하기보다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 대상의 여부를 물었을 때 그분보다는 아마 두 분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윤 총장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최강욱 대표 말은 그게 이제 왜곡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윤 총장이 수사대상이 뭐 1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모보다는 두 분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보셨을 때는 법사위원장의 그럼 조수진 의원이 좀 사과를 해라 이 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예컨대 최강욱 대표는 본인의 의사를 지금 왜곡해서 얘기했다고 하고 조수진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충돌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사실은 최강욱 대표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여러 본질 가운데 하나는 공수처가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사건 등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겠죠.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제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후보자께서 근데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에 하는 본위원회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이즈가 제가 뭐 검찰 이렇게 조직표로 보니까 한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거든요. 아마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좀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김진욱 후보자가 원론적인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 근데 특히 이준석 의원님. 이 공수처가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권력 수사도 우리가 다 맡을 수 없다. 그럼 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수사 인력 50명 정도면은요, 웬만한 특검팀을 차려준다 하면은 신나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윤석열 팀 같은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조직으로 대통령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수사에 대해 가지고 김진욱 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사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권이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에서 얘기했던 것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묻고 싶은 게 처음부터 야당은 끝없이 지적했어요. 진짜 그래서 정의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수사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더불어 가지고 수사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사 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검찰 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을 배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니 중국집을 새로 차리는데 중국집 경험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계속 지적했었는데 그 지적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공수처가 원전이랑 옵티머스 수사도 할 수 없다. 그 역량상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거꾸로 그러면 우산수 사건으로 저걸 들고 가가지고 공수처가 해결을 못하고 만약에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안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공수처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조직을 꼭 축소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의 실질적인 대한민국 가장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찰의 수사 능력을 제한하게 되면은 좋아할 것은 범죄자들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 본인 문제, 그러니까 청문회 전부터 불거졌던 위장 전입에 대해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장 전입했던 거는 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사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결국은 후보자의 학업과 연수,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잃을까봐 여러 가지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 감정을 감안한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수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장 견입 시인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김진욱 후보자는 뭐 투기, 재산 형성을 위한 그런 위장 전입은 아니었고 유학이나 전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이 3번에 걸쳐서 동생이나 장모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위층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 대상자들은 위장 전입을 이토록 많이 하는 것인가, 장관급부터. 특히나 위장 전입이라는 걸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20대나 30대가 보기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 해외 연수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이건 공무원 임용 규칙에도 보게 되면 휴직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휴직 기간을 쓰게 되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시절에 처음 6개월을 해외 연수를 갖고 뒤에 6개월을 둘째 아들 육아휴직 기간으로 쓴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일부 경찰들이 육아휴직을 내놓고 그 기간 내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 감정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육아휴직을 내놓고 그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면서 본인의 또 다른 이익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연구관이 만약 육아휴직을 내놓고 본인의 미국 대학 연수가 그 주 목적이었다면 경찰들이 로스쿨 가서 징계받은 것과 똑같이 징계받을 만한 불법 사안인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한 해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도 오고 갔던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는 이렇게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여의도 소식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